아빠, 나 잘 살고 있어.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짧은 문자 메시지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몇 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요. 전송 버튼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엄지는 그 위에서 오래 멈춰 있었고요. 이 문자를 보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답장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자를 보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 문자는요. 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의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 늦어졌습니다. 손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국이 놓여 있었고요. 형광등은 익숙한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늘 있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희는 53이었습니다. 이혼한 지는 8해가 넘었고요. 이제 사람들은 그를 돌싱녀라고 불렀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가 따라붙는 말이었죠. 아들은 먼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어딘가 비어 보이더군요. 정희는 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볼 게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연락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제는 연락하지 않는 이름들, 지워도 되는 번호들, 지워도 아무 일 없을 번호들이었죠. 몇 개는 지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몇 개는 그냥 넘겼고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 2글자였습니다. 그냥 이름도 아니었어요. 설명도 필요 없는 단어였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장례도 치렀고요. 납골당도 정리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끝났죠. 그런데 번호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지우는 순간 정말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건 아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또렷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더군요. 아빠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말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말은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죠. 정희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고요.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요. 정희는 수없이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전화를 늦게 끊었더라면, 그 말을 삼켰더라면요. 하지만 다시 걸 수 있는 전화는 없었죠. 다시 고칠 수 있는 말도 없었고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아빠, 2글자에 손이 떨렸습니다. 숨도 잠시 멎었고요. 나 잘 살고 있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여기까지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요. 끝까지 썼습니다. 미안해. 짧은 문장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몇 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요. 전송 버튼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엄지는 그 위에서 오래 멈춰 있었고요. 이 문자를 보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답장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눌렀습니다. 천천히요. 마치 고백하듯이요. 전송 완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혼잣말도 나왔죠. 내가 뭘 기대한 거지.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자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유언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사실을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가 누군가에게는 신호였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 골목을 가득 메울 수십 대의 검은 벤츠를 이 밤에 정희는 끝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죠. 너무 평범했거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정희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잤다고 하기도 애매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날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요. 창밖은 아직 흐렸습니다. 해는 덜 올라왔고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었죠.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컵이 조금 흔들렸어요. 손이 떨린 겁니다. 괜히 웃고 말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형광등을 켰습니다. 불이 들어왔고요.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이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들을 깨웠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밥을 차리고 반찬을 내놓고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때요? 아들은 졸린 얼굴로 대충 대답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다느니 급식이 별로라느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아침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이제는 세어보지도 않습니다. 익숙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아침마다 전화가 오곤 했거든요. 손주 밥은 먹였냐고요. 그땐 귀찮기도 했죠. 지금은요. 그 전화가 얼마나 조용한 위로였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아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고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습관처럼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죠. 그게 당연했습니다. 아버지 번호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읽은 표시도 부재중도 없었죠. 정희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한 기대였다고요. 신발을 신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소리 같았습니다. 차 시동 소리였죠. 하나쯤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차는 다닙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두 번, 세 번, 그 이상이었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낮고 묵직했죠. 문 닫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요. 정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골목이 이렇게 시끄러운 적은 드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신발도 제대로 안 신은 채였죠. 그 순간 눈앞의 풍경이 머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골목을 가득 메웠죠.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가지런하게요. 처음엔 무슨 촬영인가 싶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요. 하지만 이 시간에 이 골목에서요?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검은색이 많았습니다. 움직임이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도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죠. 휴대폰을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더군요.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시선이 자신에게 모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선명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정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분한 걸음이었어요. 주변과 달리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표정은 단정했고요. 과장되지도 무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죠. 실례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명했고요. 주변 소음과는 다른 결이었습니다. 김정혜 씨 맞으시죠? 그 이름이 이 상황에서 들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질문도 아니었죠.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 말투요.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명령도 아니었죠. 이미 정해진 흐름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절을 상정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정희는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이 상황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날 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파랗게 빛나던 전송 버튼, 전송 완료라는 글자요. 설마 그 생각이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말렸죠. 그건 지나간 감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요. 남자의 다음 말이 그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기록된 확인건이 있습니다. 어제 그 단어 하나로 아침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전날 밤의 문자가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 이름이요. 이렇게 불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골목에서요.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요. 잠시 귀를 의심했죠. 김정혜 씨, 낯선 남자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았고요. 호칭도 없었습니다. 확인하듯 부르더군요. 정희는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이름이 오늘의 시작이라는 걸요. 주변은 여전히 웅성거렸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고요. 누군가는 무슨 일인지 묻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귀에는 그 남자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설명은 없었고요.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말처럼 들렸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다른 선택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급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해온 일처럼 보였죠. 종이 위에는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번호 일부도 보였고요. 주소도 맞았습니다. 이 집 주소였습니다. 소름이 조금 돋더군요. 확인 감사합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택배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았지만요. 그런 순간이 있죠. 몸이 먼저 버텨주는 때가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봤고요. 이웃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듯 몸의 방향을 바꾸더군요. 이곳에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라는 뜻이었죠. 남자는 검은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안에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선택처럼 말했지만요.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유난히 깨끗했고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 골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요. 불필요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정리된 공간이었죠. 문이 닫히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밖의 웅성거림도 엔진 소리도요. 차 안에는 낮은 공기만 남았습니다. 남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절차는 고인께서 생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고인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단어가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고인께서는 모든 절차를 특정 조건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요. 어젯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말은 차분했지만요.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지금 이 상황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확인하듯요. 그 시선에는 동정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따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을 때입니다. 그 말이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식탁, 휴대폰, 전송 버튼, 전송 완료,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문자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요. 남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는 따님께서 먼저 찾지 않으신다면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이상하게도 아버지다웠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먼저 요구하지 않던 사람,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이 많은 차량이 왜 한꺼번에 와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지 않기 위해서요. 끌지 않기 위해서요. 딸의 일상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요. 아버지는 끝까지 그 방식을 택한 셈이었죠. 차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의의 시간은 여기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이 하루를 끝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걸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죠. 정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요.
괜히 움직이면 마음이 먼저 들킬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이미 다 보이고 있다는 걸요. 남자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차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반응하더군요.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설명형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지 말지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고인께서는 사망 이후의 절차를 여러 단계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았죠. 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따님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남겨둔 자리, 그게 자신이라는 뜻이었죠. 이 절차는 조용히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의도적인 멈춤이었죠. 듣는 쪽이 따라올 시간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고인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왜인지 이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단 하루만 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요. 묘하게 남았습니다. 단 하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정렬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더군요. 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움직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단 관계자, 법률 대리인, 회계 담당자, 각자의 역할을 짧게 짚었죠. 나누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실 설명이었지만요. 아버지의 성격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끌지 않는 사람, 미루지 않는 사람. 고인께서는 따님의 삶이 이 일로 길게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장은 설명이었고요. 동시에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정희는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면서도 병원에 오래 있지 않으려 했던 일, 괜히 민폐라고 말하던 모습이요. 그래서 하루로 정하신 겁니다. 남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요. 이후에는 어떤 공식 일정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요.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정의의 시간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장소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남자는 차창 너머를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집 앞 골목이었죠. 회사도 호텔도 행사장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인지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따님이 지금 살고 계신 곳,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했죠. 아버지는 자신의 세계로 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세계로 잠시 들어온 셈이었죠. 이 자리에서 확인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끝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말이요. 정리형 문장이었지만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전달하는 말이었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말보다 숨이 먼저 나올 때요.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류 소리도 멈췄고요.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님께서 준비가 되시면 다음 절차로 이동하겠습니다. 남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하루는 아버지가 정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마주해야 할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끝내 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요. 그건 아버지를 닮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자 숨이 조금 트이더군요. 정희는 골목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검은 차들이 여전히 줄을 맞추고 있었죠. 사람들도요. 그런데 웅성거림이 아까보다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조용히를 먼저 말해둔 것처럼요. 남자는 정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길을 만들었고요. 그 짧은 배려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일이 절차대로 굴러간다는 느낌이 강해졌거든요. 정희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일인가요? 왜 하필 오늘인가요? 왜 하필 나인가요?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동한 곳은 같은 차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뒷좌석이 아니라 조금 더 안쪽 자리였죠. 문이 닫히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밖에 사람들은 유리 너머로만 보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죠. 이런 순간엔 괜히 울거나 소리내면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드니까요. 남자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가 2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얇고 길었고 다른 하나는 두껍고 단단했습니다. 남자는 얇은 봉투를 먼저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진행되는 공식 확인 목록입니다. 정희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요약형이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손이 먼저 멈추더군요. 남자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친절이라기보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의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몇 장 나왔습니다. 이름, 날짜, 서명란, 낯선 기관명, 낯선 직함, 그리고 낯설지 않은 2글자, 부. 그 단어가 보이자 속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정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떨림은 숨기기 어렵더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님께서 알고 계셨던 생활과는 다른 영역이 있었습니다. 고인께서는 그 영역을 가족에게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보낸 문자보다도 더 큰 파도가 가슴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숨겼다는 말이 단순히 비밀을 감췄다는 뜻이 아니라 딸을 보호하려고 한 방식이었다는 뉘앙스였거든요. 남자는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라 얇은 상자도 함께였습니다. 나무로 된 작은 상자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장식도 없었습니다. 손에 올리면 가벼울 것 같은데 눈으로만 봐도 무게가 느껴지더군요. 남자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두고 말했습니다. 이 상자는 고인께서 정희님께 남기신 개인 기록입니다. 금전적 의미가 아니라 전달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정희는 기록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유산이 아니라 기록이라고요. 보통은 반대 아닌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반대로 살던 분이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지금 열어봐도 되나요? 남자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고인께서 순서를 정해두셨습니다. 순서, 그 단어는 오늘 내내 따라붙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하루라면 아버지가 정한 순서도 있겠지요. 그게 억울한지 다행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문서를 한 장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재단, 법률 대리인, 회계법인, 정리 일정, 기부 이행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문장 하나. 정의 확인 후 당일 종료. 정의는 그 문장을 읽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하루에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요. 딸의 일상을 흩뜨리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존재가 딸 곁에 오래 머무는 걸 두려워한 걸까요?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정희는 문득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운전대를 오래 잡은 손, 겨울이면 더 갈라지던 손. 그 손으로 이런 서류들을 준비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냈던 시간들이 갑자기 낯설어졌거든요. 택시만 탔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사람들을 만나고 문서를 보고 결정을 하고 그런 시간을 혼자 견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차량 밖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가 멈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유리 너머 그림자만 봐도 긴장됐습니다. 이 골목에서 이런 움직임은 흔치 않으니까요. 남자는 창밖을 짧게 확인하고는 다시 정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외부에서는 촬영이나 행사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는 저희가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정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이유까지도 생각했다는 걸요. 불필요한 소문이 퍼지지 않게, 괜히 동네가 들썩이지 않게, 딸이 괜한 질문을 받지 않게, 그런 것까지 계산해 둔 셈이었습니다. 정희는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죠. 남 눈치 보지 마라. 그런데 아버지는 남의 눈치를 보라는 뜻이 아니라 딸이 남 눈치 보게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차이가요, 이제야 보이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자는 작은 카드 하나도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정희는 그 글자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눈이 자꾸 흐려졌거든요. 남자는 명함을 천천히 테이블에 놓고 말했습니다. 정희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이후에도 연락창구는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고인의 의중은 오늘로 대부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문했습니다. 오늘로 끝내면 마음도 끝나나요?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중에는 신분 확인 서류도 있었습니다. 정희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보호자 관계 확인, 그런 항목들이요. 남자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명은 강제가 아닙니다. 다만 정희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야 오늘 안에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단순했습니다. 서명하면 끝난다. 서명하지 않으면 이어진다. 아버지는 그 선택을 딸에게 남겨둔 셈이었죠. 정희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아주 사소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늘 하던 말이요. 사인할 때는 꼭 한 번 더 읽어라. 정희는 그 말을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요. 그 말이 다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처럼요. 잠시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들은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문장 사이로 아버지의 성격이 보였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만큼, 당일 종료,
이런 표현들이요. 아버지는 끝까지 과하지 않게 끝까지 필요만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 가능했나요? 사람이 사라졌는데요. 남는 게 필요만 남나요? 남자는 정희의 손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희는 대답 대신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더군요.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남자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침묵이 더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정희님이 아버지의 삶을 설명해야 하는 짐으로 느끼실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준비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말 대신 준비. 그 표현이요.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다가오지 않았고 준비로만 남았던 겁니다. 정희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오늘을 오늘로 끝내기 위해서요. 끝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작을 위한 끝이었죠.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남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 차밖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통화를 했고요. 누군가가 손짓을 했습니다. 절차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상자를 손으로 가볍게 감쌌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고인의 기록 일부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정희님께 직접 남기신 음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희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요. 다시 듣게 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걸 듣고 나는 괜찮을까요? 질문이 밀려왔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고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기다린다. 아버지는 또 기다린다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기다렸고 떠난 뒤에도 기다리는 셈이었죠. 정희는 그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서요. 목이 잠시 막히더군요. 차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바깥에 공기가 들어왔고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는 곳으로요. 정희는 짧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가요. 이 말은 전송하지 않아도 어딘가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까와 같은 골목인데도요. 소리가 먼저 변해 있더군요. 엔진 소리는 멀어졌고 사람들 발소리도 줄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 뒤편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건물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임시로 준비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처럼 보였고요. 창문은 작았고 커튼은 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요. 아버지는 이런 것도 신경 쓴 모양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노트북 하나와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장비는 없었고 의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의 자리 하나, 맞은편 자리 하나. 그뿐이었죠. 남자는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인께서 직접 순서를 지정하신 구간입니다. 그 말투요.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심장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정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몸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요. 마치 오래 걸어온 사람처럼요.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밝기가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더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적당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버지다운 방식이었죠.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파일은 고인께서 직접 녹음하신 음성입니다. 정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만 재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제대로 듣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음성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아버지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스피커 선을 확인하고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된 날이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처럼 집에 들렀다가 별일 아니라며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정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통화도 했고요. 그때도 별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이 녹음을 남겼던 겁니다. 정희님, 남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금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선택처럼 들렸지만요. 이미 여기까지 온 순간 선택은 끝난 셈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손가락을 접었다 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이런 순간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음보다 빨리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울음이 섞일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커서가 재생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요. 시간이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귀가 먼저 아파오더군요. 녹음은 편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멈추셔도 됩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정희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걸요. 한번 시작하면요. 클릭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놓칠까 봐요. 그러다 낯익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그 목소리요.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거칠었고 조금 낮았고 늘 그랬던 톤이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목소리요. 정희는 그 한마디에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이거 들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없겠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녹음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요.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괜히 이런 거 남기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안 남기면 더 후회할 것 같더라. 정희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후회라는 말을 잘 쓰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해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설명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설명. 아버지는 끝내 그 단어를 골랐습니다. 변명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요. 설명이라니요. 끝까지 아버지다운 선택이었습니다. 녹음은 잠시 멈춘 듯 하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났고요. 아마 메모를 보고 있었겠죠. 아빠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많다. 그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 인생에 끼어들기 싫어서였다. 그 문장이요. 정희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직접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돈 얘기 나오면 사람 관계가 이상해진다. 그건 너한테만큼은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이 조금 흔들려 보였고
스피커 소리가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귀는 듣고 있는데 머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숨긴 건 아빠 욕심이었을 수도 있다. 그 말에서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게 너무 늦게 와서 더 아팠습니다. 너가 먼저 연락했을 때만 이걸 들려주라고 해놨다. 괜히 억지로 남기면 너한테 짐 될까봐. 그 말이 나오자 정희는 어젯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식탁, 휴대폰, 전송 버튼, 그 모든 장면요. 그 문자,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문장에 정희는 끝내 숨을 놓쳤습니다. 짧은 숨이 툭 튀어나왔고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고 있었던 게 한꺼번에 무너졌죠.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이후 말들이 흐릿하게만 들렸습니다. 귀에 남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죽은 뒤에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였고요. 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하루는 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절차이자 정희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모든 문장이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어떤 말은 귀에 박혔고 어떤 말은 스쳐 지나갔다. 그게 이상하지는 않았다. 이런 순간에는 늘 그렇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다. 말과 말 사이에 섞인 그 숨. 그게 유난히 생생했다. 마치 지금도 어딘가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희는 그 숨소리에 맞춰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같이 듣고 있는 셈이었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이유는 한 가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녹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계가 이상한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원래 중요한 말을 할 때 그런 톤을 쓰곤 했다. 너 인생에 설명으로 남고 싶지 않아서다. 그 문장은 정희의 머릿속에서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았다. 설명으로 남고 싶지 않다니요. 사람이 사라지면 어차피 설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그 문장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사람들은 죽은 뒤에 말이 많아진다. 아버지는 마치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비난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다. 그냥 관찰 같았다. 왜 그랬냐고 묻고 어떤 사람이었냐고 정리하고 그렇게 이야기로 만들지.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이야기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빠는 내 인생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간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그 문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정희의 가슴 안쪽으로요. 지나간 사람. 그 표현이 이상하게 아팠다. 그래서 돈 얘기도 안 했고 일 얘기도 안 했다. 아버지는 이제는 숨기지 않는다는 듯 조금 빠르게 말을 이었다. 녹음이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아빠 인생을 정리하느라 자기 인생을 미루지 않았으면 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는 항상 한 발짝 뒤에 있었다. 앞서지도 않았고 끌어당기지도 않았다. 그게 무심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리였다. 의도적인 거리. 그래도 한 가지는 남기고 싶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느려졌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속도였다. 내가 언젠가
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정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 움찔했다. 다시 부른다. 그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났다. 아버지는 웃는 소리를 아주 작게 냈다. 늘 그렇듯 자기 얘기를 할 때 조금 머쓱한 웃음이었다.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만. 정희는 눈을 감았다. 어젯밤의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문자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손을 붙잡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 문자 아빠한테는 신호였다. 신호. 그 단어가 정희의 가슴을 정확히 건드렸다. 아버지는 죽은 뒤에도 신호를 기다렸던 셈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잘 살고 있다는 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게 더 아버지다웠다. 내가 나를 아직 완전히 지우지 않았다는 게 중요했다. 정희는 그제야 자기 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손바닥이 아팠다. 그러고 보니 계속 쥐고 있었다.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하루를 남겨뒀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딸에게 남긴 이유였다. 이 하루는 내가 선택하는 날이다. 그 말이 정희를 멈추게 했다. 지금까지는 절차였다. 확인이었고 이행이었고 준비된 흐름이었다. 그런데 이제 선택이라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아버지는 확실하게 말했다. 애매하지 않게요. 다만 안 받는다고 해서 미안해하지는 마라. 정희는 그 문장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딸이 미안해할 상황을 없애려 했다. 아빠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숨겼고 충분히 기다렸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정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무리라기보다는 허락 같았다. 이제는 내 차례다. 그 말이 끝나고 잠시 녹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숨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요. 그 공백이 더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짧은 클릭 소리, 녹음이 끝났다. 차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정희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제는 누가 보고 있든 상관이 없었다. 남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할 차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침묵은 존중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 번 더 내쉬었다. 아버지의 숨이 아니라 자기 숨이었다. 정희는 상자를 떠올렸다. 아직 열지 않은 상자, 기록과 음성이 남아있다는 상자,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선택,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일이 아니라 정희가 해야 할 일이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으로 가요. 그 말은 결심처럼 들리지 않았다. 각오도 아니었다. 그냥 멈추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기다렸을 것이다. 정희는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상자는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야 했다면 손이 먼저 말을 듣지 않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상자는 탁자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묻지도 재촉하지도 않는 태도가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은 채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그렇다고 깊이 들여다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존재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겼다는 물건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이 상자가 가볍지 않다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지도 않았고 다음 절차를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이 상자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열면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과 열지 않으면 오늘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잠시 공기가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겠습니다. 정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심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말을 하고 나서야 정희는 상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식이 없었고 열쇠 구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맞물리며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안쪽이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다시 봉투와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봉투 하나, 얇은 파일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주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음성을 노트북으로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 물건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파일이 아니라 손으로 눌렀을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직접 닿았을 물건이라는 생각에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자 안의 순서 역시 고인께서 정해두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희는 잠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끝까지 순서라니요. 아버지는 정말 자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종이봉투를 먼저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아버지답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는 뜻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으로 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고 곳곳에 힘이 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희는 글의 내용보다 먼저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으로 쓴 글이라는 사실이 내용보다 앞서 다가왔던 셈입니다.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편지라기보다는 메모에 가까웠습니다. 문장은 짧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쓰던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돈 얘기가 아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도 딸이 가장 먼저 무엇을 오해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설명되면 너한테 짐이 된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딸이 짐을 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짐이 돈이든 사람들의 말이든 자기 인생의 해석이든 말입니다. 봉투 안에는 다른 종이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리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와 숫자,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만 어디에도 정희에게 얼마라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전부 사용 기록, 기부 기록, 정리 완료 표시였습니다. 그 자체로
아버지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정희는 그 기록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산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보고를 받는 자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해두고 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변명도 아닌 채로 말입니다. 정희는 다음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법률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았고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맨 앞장에는 짧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정희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고 파일을 잠시 덮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도 딸에게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확인은 해도 책임은 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남자가 그제야 말을 보탰습니다. 고인께서는 따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셔도 모든 절차가 완료되도록 이미 정리해 두셨습니다. 그 말은 안도이기도 했고 마지막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선택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녹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들었던 목소리, 그리고 아직 듣지 않은 기록들. 아버지는 말로 하지 못한 걸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늘 준비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식만큼은 분명히 아버지다웠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다시 닫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열린 상자였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상자는 받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희님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오늘 처음 들은 말 중 가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말은 욕심도 아니었고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시간을 조금 더 살아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열어본 상자였지만 그 안에 든 것들이 모두 눈에 익숙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서 하나하나, 기록 하나하나가 아직도 정희의 손에 완전히 와닿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했고 그렇다고 외면했다고 말하기에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뒤부터 숨을 쉬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가슴 위쪽에서만 숨이 맴돌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공기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도망치고 싶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는 정희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지도 않았고 다음 절차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결정이 문서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상자에서 시선을 떼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정희 스스로에게도 확인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의 말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가볍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받는다고 표현하는 건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문장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말이 과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삶이지 제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는 천천히 도달한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그 판단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기록을 보며 상자를 마주하는 동안 이미 마음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도 고인께서 미리 고려해 두셨습니다. 그 말에 정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여기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실 경우의 절차 역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말은 설명이었고 동시에 확인이었습니다. 정희의 선택이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정희는 짧게 웃었습니다. 기쁜 웃음은 아니었지만 씁쓸함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딸의 선택을 상황 속에 가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길이 남아있도록 말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했다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았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차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이미 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보였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선택은 포기가 아닙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임의 방향을 정희님 쪽으로 가져오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 문장은 정희의 마음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책임의 방향. 그 말은 아버지의 삶을 설명하는데 가장 가까운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기 책임을 자기 자리에서 끝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딸에게까지 넘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희는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상자를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시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상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놓아버리기에는 아직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상자는 정희님께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령이 아니라 보관으로 기록됩니다. 그 구분이 정희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받는 것과 보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맞는 것, 그 정도라면 정희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정희님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문장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남자는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위협도 설득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문장을 누가 보게 될지, 어떤 해석을 하게 될지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자신을 설명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정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받지 않았다고요. 그 말은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된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의의 선택이 들어갈 자리가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장면까지도 미리 그려두었던 셈입니다. 정의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크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조금 흔들렸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까지도 정의의 선택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명이 끝나자 남자는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금전과 관련된 절차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그 말은 정의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 문장은 정의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은 이제 정의의 손에 있었습니다. 정의는 상자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딱 사람 하나의 무게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삶의 무게 말입니다. 정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만 아버지의 삶과 자신의 삶 사이에 선을 긋는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말은 거절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는 것을요.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의는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 머물렀던 실내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안쪽에서는 숨을 고를 수 있었는데 밖은 여전히 사람의 기척이 남아 있었지요. 움직임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공기 속에 남아있던 셈입니다. 정의는 품에 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들고 나온 물건은 그것 하나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가 주변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눈치였습니다. 이 골목에서는 보기 드문 하루였고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함께 나온 남자는 정의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지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설명하거나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몸짓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의 말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방금 본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늘 그렇게 만들어지지요. 조금 본 사람이 조금 더 보태는 식으로 말입니다. 정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그 시선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지금 그 의미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움직임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갔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끝난 건가요? 확신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정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답해야 할 이유도 대답할 말도 없었습니다.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마음속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익숙한 풍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현관 앞 화분, 낡은 우편함, 계단의 높이까지요. 아까와 같은 장소였는데도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셈입니다. 정의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는 손길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아까까지는 절차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늘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컵, 의자의 위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까지요. 모든 것이 그대로라서 정희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밖에서는 큰일이 있었는데 집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자를 내려놓는 동작이 마치 새로운 무언가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받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밀어내지도 않은 상태. 그 중간의 위치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울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고 곧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일 기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끝내려 했던 하루가 이미 다른 형태로 번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확인하지 않겠다는 선택 또한 하나의 선택이었지요.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한 문장이 괜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아직 사용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까 있던 차량들이 완전히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골목은 다시 원래의 속도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이야기는 저녁 식탁에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 흐름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설명으로 남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요.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설명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외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희님 선택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말투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선을 긋는 방식 말입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있었다면 지금은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희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조금 걷었습니다. 밖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오가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지요. 누군가에게는 큰 하루여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마 그걸 원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일로 인해 딸의 세상이 멈추지 않기를 말입니다. 정희의 시선은 다시 상자로 향했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기록들, 아직 듣지 않은 목소리들, 정희는 그것들을 오늘 다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로 끝내는 것은 절차였지 마음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소문이 돌 것입니다. 받았다느니, 받지 않았다느니, 얼마라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정희는 그 소문이 자기 삶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삶이지 정희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아주 평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지금은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자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밖에서는 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은 조용했고 상자는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받지 않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택이 남긴 결과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하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요. 다만 밖의 소음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소리도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모두 일상 속으로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정적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미뤄두었던 숨을 이제야 제대로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탁자 위의 상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열린 채로요. 정희는 상자를 보며 아버지가 왜 굳이 상자라는 형태를 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문서도 봉투도 파일도 아닌 상자, 닫을 수 있지만 닫지 않아도 되는 물건 말입니다. 그건 강요가 아니었고 선택을 남겨두는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는 순서대로 보느라 미처 살피지 못했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쪽 바닥에 얇은 종이가 한 장 더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장지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글씨는 아까 보았던 메모보다 조금 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힘이 덜 들어간 필체였고 몇 글자는 살짝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썼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첫 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딸에게 정리할 몫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절차뿐 아니라 감정까지도요. 다음 문장은 더 조용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굳이 바로잡지 않아도 된다. 정희는 그 문장에서 아버지가 어떤 장면을 상상했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고 소문이 돌고 딸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순간조차 미리 걱정했던 셈입니다. 틀린 말이 있어도 내가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그 문장은 정희의 마음을 가장 깊게 건드렸습니다. 틀린 말이 있어도 고치지 말라는 말은 무책임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인생의 해석을 딸에게 맡기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정희는 종이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정희는 늘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적었고 설명을 하지 않았고 어떤 부분은 끝까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아버지는 말 대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희는 상자 안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앞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넘기며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부내역, 정리 기록, 중간중간 붙어있는 짧은 메모들. 그 어디에도 정희에게 요구하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확인 바람, 동의 필요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모두 이미 완료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배려는 돈이 아니었고 기회도 아니었으며 선택권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담을 남기지 않음이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괜찮고 모르셔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배려 말입니다. 정희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상자를 안고 있는 자세가 마치 누군가를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무게였습니다. 딱 사람이 남긴 무게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음성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아까 통화했던 남자에게서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님,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무적인 톤이었지만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인께서 별도의 요청을 남기셨습니다. 정희의 손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별도의 요청? 아직 남아있었다는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님께 직접 전달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만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정희는 아버지가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절차 중에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상자 안 녹음기에는 한 파일이 더 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는 보지 못했던 파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그 파일은 따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만 재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정희의 마음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선택을 한 딸에게만 이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받지 않는 선택을 한 경우에만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선택한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요? 그러고 나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했습니다. 속삭이듯 낮았고 말과 말 사이의 숨이 길었습니다. 이걸 듣고 있다는 건 너가 받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겠지.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맙다는 말이다. 그 한 문장이 정희의 눈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고맙다니요. 받지 않았는데 고맙다고요. 아빠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하지 않아줘서 정희는 그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가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자기 인생의 끝을 책임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했기에요. 이제 내 인생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말을 끝으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설명도 부연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흐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짐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남겼습니다. 그게 마지막 배려였고 가장 아버지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닫을 수 있었습니다. 닫아도 괜찮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 말은 전송되지 않아도 어딘가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시간에 울린 알람이었고 늘 그렇듯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뜨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몸이 피곤해서라기보다는 어제라는 하루가 아직 마음속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의식하지 않아도 어제의 장면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검은 차량들, 낯선 남자의 목소리, 아버지의 음성, 그리고 상자.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을 움직이자 현실이라는 감각이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을 바닥에 디디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어제 아버지의 숨과는 다른 정희 자신의 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탁자 위에 놓인 상자가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닫힌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상자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정희에게는 꽤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상자 옆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컵을 꺼내고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동작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상이라는 건 이렇게 단단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서늘했고 조금 상쾌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정희의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에 저장된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오늘 출근 가능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질문이었지요. 정희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어제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과는 다른 옷이었고 아무 특별할 것 없는 복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 변하면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소문은 이미 다른 이야기들 속으로 묻혀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처럼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고 굳이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정희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정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끔 하늘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순간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어제의 하루도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잊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잘 살겠습니다. 이 말에는 약속도 다짐도 과하지 않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살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설명으로 남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희도 이 하루를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묻는다면 그냥 평범한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도로 위를 달렸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의 선택은 정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자기 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숨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도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다시 자기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준 조용한 여유였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크게 울리지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정희에게는 충분히 새로운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연이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